바닥이 용암이에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무너져 내리고 있죠. 아직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북미의 거대한 지역은 이미 집안에서 59km에 달하는 암석이 유실되었습니다. 지진이나 거대한 싱크홀이 아니라 땅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집안의 일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연구팀이 지질학적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북미 대륙의 일부가 매우 슬프고 매우 느린 아이스크림 물방울처럼 얇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지구를 첨단 전신 MRI로 촬영해서 한때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암석이 어떻게 오븐 안에 있는 거꾸로 된 치즈 피자처럼 지구의 내장으로 녹아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3D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저의 오랜 친구인 크레톤을 만나야 합니다. 크레톤은 대륙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두껍고 단단하며 오래된 것이죠. 운석 충돌, 초화산, 심지어 판의 지각 운동에서도 살아남은 나쁜 녀석들이에요. 예를 들어 판들이 주먹 다짐을 했다면 산맥이 탄생했을 거예요. 만약 두 판이 이온을 하고 서로 떨어져 표류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바다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구 표면에 상처를 남기지만 크레톤은 지질학의 바퀴벌레처럼 항상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크레톤은 기본적으로 얼굴에 주먹을 맞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항상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의 연구원들이 멋진 기계를 실험해 본 결과 크레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요? 1억 년 전 북미 대륙의 주요 판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아주 오래된 지각판인 파랄롤판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이를 섭입이라고 하며 지구가 암석을 재활용하고 과열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섭입이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었던 만큼 이제는 파랄로는 크레톤에서 거의 644km 떨어져 있고 지구의 외핵에 이상하게도 가까운 하부멘틀에 꽤 차갑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랄로는 마치 이사를 나간 룸메이트가 냉장고에 이상한 물건을 계속 남겨두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라앉으면서 북미 대륙의 지반을 잡아당겨서 지반이 늘어나면서 조각들이 깊은 멘틀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라앉는 파랄로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주변 암석으로 누출시켜 크레톤을 더욱 부드럽고 잘게 부숴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파랄론, 멋지기도 해라. 과학자들은 수천 개의 모니터링 스테이션에서 수백 건의 지진을 연구한 결과 대륙의 거대한 물질 덩어리가 아래로 흘러내려 지각이 59km까지 얇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유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암석이 사라진 거예요. 극적으로 들리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달팽이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릴 거예요. 먼 미래에 증손자들이 여전히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편안해하진 마세요.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도움을 청할 새도 없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침몰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뉴욕, 볼티모어, 찰스턴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도시 32곳 이상이 부분적으로 수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과학자들은 2007년부터 일부 도시가 매년 1에서 2mm씩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은 매년 4mm씩 가라앉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작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찰스턴은 해발 3m에 불과하며 바다가 목 아래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약간의 침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홍수가 정말 심한 날에는 그곳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기본적으로 헤엄쳐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을 지반 침하라고 합니다. 가라앉는 땅과 해수면이 상승하면 침수된 거리, 염분이 많은 농지, 유령의 숲, 그리고 매우 짜증스러운 집주인들로 구성된 재난 칵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량, 도로, 공항, 발전소 등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기반 시설도 심각한 피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침수된 전력망과 침몰한 고속도로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에 중대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일부는 빙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12,000년 전 거대한 빙상이 지구 북부를 뒤덮었는데 그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땅을 눌렀고 얼음이 녹아도 땅은 트램펄린처럼 다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찌그러진 곳은 솟아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내려앉는 이상한 지질학적 시소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빙하 등방성 조정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과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인간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하수 추출이 그 주범입니다. 매트리스에 충전재를 뽑아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처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센트럴밸리 같은 곳에서는 가뭄에 물을 계속 퍼내기 때문에 땅이 1년에 최대 20cm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문제는 물뿐만이 아닙니다. 고층 빌딩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콘크리트와 강철을 연약한 집안 위에 쌓아 올리면 집안이 평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뉴욕시 건물의 총 질량은 약 7,620억 킬로그램이에요. 자유의 여신상 350만 개를 쌓아 올린 것과 같은 무게죠.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이렇게 많은 무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안이 압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지저분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댐을 건설해서 강이 해안 지역으로 신선한 퇴적물을 운반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퇴적물은 대자연이 땅을 다시 부풀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퇴적물이 없어 해안지대는 낡은 스펀지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업이나 건설을 위해 습지를 배수하면 이탄 토양이 말라서 무너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땅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과학자들은 또한 무성한 습지였던 지역이 현재 미국에서 특히 걸프 연안을 따라 가장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곳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에선 침강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축구장 크기쯤 되는 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면보다 위에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어떤 상황일까요? 글쎄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잠긴 숲인 유령숲이 생겨나고 농지가 염분으로 변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비가 오지 않아도 도로가 침수되는 맑은 날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한편 서부 해안의 캘리포니아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모두 가라앉고 있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두 도시가 2배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팔로스, 버데스 반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땅이 너무 빨리 가라앉아 그곳의 사람들이 두더지처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제2의 아틀란티스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다음 주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하수 펌핑을 줄이고 더 스마트한 도시를 계획하는 등 심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소 50만 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2050년까지 주택 피해액이 1,09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미가 잘못 만든 수플레처럼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지각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하수 펌핑을 줄이고 건축 방법과 장소를 재고하고 우리의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조금 더 투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정말 바닥이 용암이 된다면 최소한 누수부터 고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테니까요. 일부 과학자들에 따르면 200여 년 전 미시시피강 동쪽에서 발생한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진은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지속되며 지금까지 공식 기록은 수마트라에서 32년 동안 지속된 조용한 지진입니다. 이 슬로우 슬립 이벤트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를 촉발했어요. 뉴마드리드 지진이 여전히 여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슬픈 목록에 새로운 최고 기록이 추가될 겁니다. 지진은 1811년 12월 인구 밀도가 낮은 아칸소 북동부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과 함께 시작됐어요. 거의 1600km 떨어진 백악관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고 더 멀리 떨어진 보스턴에서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미시시피 강이 몇 분 동안 집안이 이동하면서 생긴 새로운 폭포비로 거꾸로 흐르기도 했어요.
미주리주의 뉴 마드리드 마을은 이 재해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듬해 1월 말까지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 상황은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오하이오 강과 미시시피 강이 만나는 지점, 바로 미주리주 부치힐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질학자들은 뉴 마드리드 단층이 파열되면서 인근 릴풋 단층에 더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때 2주가 더 지나고 릴풋 단층이 뉴 마드리드 깊숙이 파열되었습니다. 뉴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약 24km 떨어진 테네시주에서는 집안 융기로 인해 릴풋 호수가 생겼어요. 수천 그루의 나무가 떠다니고 수 에이커의 숲이 지진으로 찢겨나간 가운데 증기선이 강을 따라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57km 떨어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644km 떨어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는 굴뚝이 무너졌습니다. 1600km 이상 떨어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도 사람들이 땅의 흔들림을 느꼈어요. 지진학자들은 1974년 이후 뉴 마드리드 지진대에서 매년 약 200회의 작은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중 최대 30%가 1811년과 1812년에 발생한 대지진의 여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각 활동이 많지 않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이러한 여진이 몇 년 심지어 몇 세기 동안 계속 울릴 수 있습니다. 여진은 본진으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지구가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 근처의 암석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그리고 바위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균열이 생겨 더 큰 흔들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여진입니다. 여진은 특히 본진 직후에는 매우 강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집니다. 모든 과학자가 현대 지진이 200년 전의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단층을 지구의 판이 만나는 선과 연관시켜요. 하지만 북미판의 중심 바로 아래에는 단층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 단층들은 북미 대륙이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의 일부였던 7억 5천만 년 전의 유물과도 같아요. 로디니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현대 중서부 지각 아래 깊숙이 이어지는 지각의 약한 지점인 이 균열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지진의 작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한 국제 지질학팀이 북미를 뒤흔든 세 차례의 주요 지진을 새롭게 살펴보고 논쟁을 종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새로운 수학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 방법은 지진이 공간, 시간, 규모가 너무 가까워 독립적인 배경 사건이 될 수 없는 경우 한 지진이 다른 지진을 촉발할 것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수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10에서 65%는 역사적인 지진의 여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을 강타한 대지진은 그 이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최대 72%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지역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74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은 저 멀리서 빛나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바누아투의 야수르 화산이었어요. 이 심술궂은 산은 그 이후로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고 있으며 아마도 훨씬 더 오랫동안 화산 활동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화산은 2016년 10월부터 경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주변 상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심지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분화구 주변 반경 610m를 통제하고 있어요. 화산재, 가스, 증기를 뿜어내는 중저강도 폭발이 있었고 분화구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더 큰 폭발도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에 이산 화학 기둥이 몇 군데 포착되어 야수르 화산이 여전히 큰 폭풍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칠리아 인근 화산섬 중 하나인 스트롬볼리는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 지속해서 분출하는 화산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산은 2400여 년 동안 불타는 쇼를 계속하고 있어요. 고대 선원들은 지중해의 등대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대부분의 경우 스트롬볼리는 불꽃을 뱉어낼 뿐입니다. 하지만 가끔 용암을 뿜어내거나 적당히 높은 분수를 뿜어내기도 해요. 때때로 증기로 인한 분출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2억 년 전 세계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4번의 대규모 화산 폭발로 판도를 바꾸며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알래스카에 걸쳐 있던 초대형 화산이었던 랑겔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이 화산 활동은 공룡이 고양이 크기의 동물에서 주라기 공원에서 보았던 거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지도 몰라요. 이 화산 활동은 200년의 우기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를 덥고 습하게 만들었고 공룡들은 이 비를 정말 좋아했어요. 연구자들은 이러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중국의 고대 호수 아래 퇴적층을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화산재와 수은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거대한 화산 폭발의 분명한 징후였어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서 대기가 뜨거워지고 비가 쏟아지는 탄소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4차례에 걸쳐 일어났고 각각 엄청난 화산 폭발에 의해 촉발됐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국립공원에는 최소 6,000년 동안 지하 깊은 곳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불타는 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재는 지표면 아래 석탄층을 태우는 탄층 화재입니다. 이 지하 화재는 한 번 시작되면 진압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 불덩어리는 폭이 최대 9m에 달하고 매우 뜨겁지만 불꽃은 없고 연기가 피오릅니다. 이 불은 1년에 약 1m의 속도로 서서히 번지고 있어요. 19세기에 한 지역 농부가 처음 발견하고 화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라고 믿어요. 그들은 요리와 공예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과부의 눈물이나 영웅의 횃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번개나 석탄이 산소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여름철 바비큐처럼 뜨거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공룡이 지구를 돌아다니기 전부터 불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산이 얼마나 오래 타오를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현재 석탄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수세기 또는 수천 년 동안 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산소가 있습니다. 불은 거대한 오븐처럼 산을 가열해서 산을 갈라지게 하고 무너뜨리며 더 많은 산소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인간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러한 탄층 화재를 진압하려면 트럭 한 대 분량의 물과 액체 질소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 탐험가들은 작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가까이에서 연기가 피오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탄층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곳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뜨거운 연로 불길이 치솟을 수도 있고 탄층이 깊숙이 들어가 스스로 꺼져 연기가 피오를 수도 있어요.